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남북 전쟁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구분만 잘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이렇게 뒤에 스스로 다치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남북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발전과 국민국가의 완성입니다. 독립 이후에 미국은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병합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부 개척이라고 부릅니다. 서부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지도 한 번만 같이 보실게요. 자, 영국은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청교도 사람들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는 바다가 대서양이겠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대서양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이게 다 대부분의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동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서쪽은 이렇게 미개의 땅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서쪽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걸 서부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서쪽을 개척시킨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지울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1840년대에는요,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돼요. 그 이유는 서부 개척을 했으니까 이 서쪽에 있는 이 바다는 우리나라와 거의 좀 가까이 있는 태평양이 되겠죠? 여기가 태평양이 되겠죠, 지금? 태평양 쓰지 않을게요. 태평양이 되겠죠.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이민으로 인구도 크게 늘었어요. 자, 그러나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요, 경제 구조는 굉장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북부와 남부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을 했는데, 특히 뭐 때문에? 네, 노예제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이 지금 체제를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좀 보시면은,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요, 상공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북부는 다른 색깔로 좀 색칠을 해줄게요. 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 땅에 억눌려 있는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묶여 있고 지주가 이 노예를 자기 재산처럼 활용을 하면서 사들여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건데 이 노예가 있으면 북부에서는 그 노동력이 확보가 되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영농들이 더 필요해요. 자영농들이 오히려 도시로 와가지고 공업에서 일을 해주면은 임금 노동자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노예는 노동력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계속 북부는 반대를 하고 있었고 남부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지어잖아. 그치?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노예 노동력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면 대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지주층이니까. 그래서 남부는 대부분 노예제를 어떻게 해요? 네, 찬성해요. 확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예제를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부든 남부든 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있는 건데 이 미국 전체를 다스리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 민감한 문제인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심지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가요. 똘똘 뭉쳐서 이 연방을 탈퇴해요. 우리는 너네 말 안 들을래. 우리는 링컨 너 말 안 들을 거야. 노예 계속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탈퇴를 선언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네랑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네. 이 노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노예를 확대시킬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자 그러던 와중에 링컨이 이 전쟁 중에요.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이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다 해방돼가지고 북부로 다 갑니다. 그래서 병사로 활동을 하는 거죠. 북부 병사들로. 그러니까 남부에는 맨 처음에 노예가 많으니까 우리했어. 전쟁에서 굉장히 우리한 입지에 있었는데 북부로 다 가버린 이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니까 노예들이 다 북부로 가버려가지고 갑자기 북부가 군사력이 엄청 많아지고요. 심지어 공업국가잖아.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것도 엄청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많겠다. 뭐 싸울 힘이 더 으쌰으쌰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은요. 네, 인구와 공업 발전 측면에서 우세한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노예제가 폐지돼 버리는 거고요. 완벽하게. 자, 그래서 남부도 다 네, 북부의 입장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을 수습했고요. 국민을 단합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무렵 완성된 이 대륙 횡단 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가의 통합을 촉진을 했고요. 산업화를 크게 자극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업 국가로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영국을 물리치고 미국 독립운동에서 독립을 승인받고 그리고 노예제를 가지고 남부와 북부가 싸우는 남북전쟁을 벌였다가 북부 중심으로 공업국가로 네, 발돋움하게 되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다 참전하면서 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그 언어로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실게요.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인 건 알겠죠?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철도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보시면 이걸 대륙 횡단 철도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좌우로 연결시킨 거죠. 종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리고 횡단이라고 하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철도가 만들어지면은 여기 뉴올리언스에서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 샌프란시스코 이 등지도로 다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 모든 경제력이. 그래서 경제력 확보가 굉장히 완벽하게 되는 게 네, 그 당시에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예 해방과 흑인 병사들 좀 보겠습니다. 링컨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노예들은요. 1863년 1월 1일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남부가 우세해요. 노예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이니까. 그런데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니까 많은 흑인 노예가 북부군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북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완벽하게 북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의 독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은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이요. 식민지를 많이 세워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란 색깔이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유일하게 포르투갈 식민지 하나, 네, 브라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유일하게 포르투갈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그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배경을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막 등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19세기 초의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혼란도 하나의 몫으로 작용을 합니다. 독립의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새로운 상품 시장을 노린 영국이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지금도 영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네,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멀로주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아메리카 땅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 좀 간섭하지 마, 유럽. 더 이상 너네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지 마. 더불어 우리 또한 유럽 너네한테 간섭하지 않을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 멀로주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가 각국이 독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럼버링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고요. 두 번째는요. 나폴레옹이 땅 따먹기를 했었고 또한 나폴레옹이 땅 따먹기를 하다가 이제는 점점 쇠퇴함에 따라서 유럽 자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세계 최강국에 자리 잡는 영국 자체가요. 라틴 아메리카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네 번째. 미국의 대통령 멀로 대통령이요.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하는 멀로주의를 내세우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독립합시다. 그래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요. 자, 우리 그 역사에서는요.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 최초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최초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네,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아이티라고 하는 여기 나라가요. 네,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이렇게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개념은요. 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활약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도 연이어서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다 독립시킨 이 볼리바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볼리바르가 어디 했냐면은 지도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 이렇게 세 군들을 이 볼리바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되셨죠? 원래 더 많아요. 더 우리가 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인물이 2명이 더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볼리바르 한 사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디가 지금 독립을 해요, 얘들아? 네, 멕시코, 브라질 등도 독립을 하면서 19세기 전반의 독립을 대부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가 다 독립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는요.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재체제 등장하게 되고요. 정치 불안, 외세의 간섭,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부격차 등이 꾸준하게 있으면서 계속 시끄러운 상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늘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스스로 다지기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나누어준 활동지 같이 푸시면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늘 제시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그 요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이 지금 활동지에 표를 하나 줬을 거예요. 이 노예제 관련해가지고. 이 노예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와 남부거든요. 네, 남부 입장을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